오늘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에 압수수색했는데요. 금요일 날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황운하 당선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황운하라고 하면 경찰 현직 경찰이기도 해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거지. 지금 반강제로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논란도 있기는 하죠. 또 이게 당선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처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선관위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 부정 경선 혐의를 갖고 황운하 사무실을 압수했다 그러는데 압수색 영장을 보니까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우리 경선 캠프 쪽 일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 고발한 거다. 그러니까 그 황운하 후보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그 캠프에 대한 고발도 아니고 거기서 일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한 건데 고발 요지는 그 도와준 그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그 개인정보요? 와, 정말 검찰 훌륭하네. 고발은 황운하 후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압수색 그러면 되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까마귀 날려 배 떨어진다고 황운하 당선인은 이제 수사권 등을 놓고 다투었던 더군다나 울산 같은 데서도 검찰과 다퉜던 그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을 치면서 황운하가 뭐 대단한 비리나 있는 것처럼 검찰이 한번 또 헛발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덕이들 열심히 받아 써서 황운하가 큰 사건이라고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압색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때 뭐라 그랬다. 바다 쓰레 것이 덕이. 바다 쓰레기. 바다 쓰기.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계속 가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27일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2주년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피스 0427 우리 어. 티셔츠 이따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걸고 싶긴 한데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남북 정상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났고 그 여파로 그해 가을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5.1 경기장에서 연설하는 20만 명 정도 되는 북한 린민들 앞에서 그 강남이었던가 그니까? 평양시 강남구역 3동이었어요. 오빤 간나 스타일. 그게 이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추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간중간 출렁거리기도 하고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지금 상황은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한데 어제 보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원산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성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어떻게 뉴스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이상한 징후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에서 만약에 유고 상태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군대 배치나 이런 게 달라져요. 다 위성으로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신났죠.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CNN과 트럼프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신난 상태인데 그 저번에 야수님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CNN에서 뭐 데일리 NK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저는 데일리 NK를 사실 영어 사이트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궁금했어요. 이 데일리 NK가 그럼 도대체 소재지가 어딘지를 파악하려고 봤더니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진짜? 아, 네 지금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 그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소스에 의해서 김정은이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소스가 바로 이 데일리 NK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 정말 감탄이. 야 이거 반점인데 이거 특정인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국민 씨가 자기 개인 방송에서 자기가 당선돼 가지고 김정은이 위험해졌다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니 좀 태국민은요 정신세계가 이상한 놈이에요. 5차원 같아요. 우리 그 네티즌들이 강남을 사실상 조롱 비슷하게 막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조롱 비슷한 거 아니고 조롱입니다. 오빤 감나 스타일 이거를 북한의 지도부가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대한민국 현지 국회의원 넷자가 하는 소리고. 어쨌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나는 그 어제 뉴시스 보도가 가장 골 때렸어요. 박대로라고 뉴시스 기자인데 김정은 중퇴설 와중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 전격 재개. 저게 무슨 뭐가 문제지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야, 그 뉴스 들으니까 대노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김정은 중퇴설 와중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 전격 재개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김정은 중퇴설이 사실상 사실이다. 의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김정은이 중퇴에 빠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서로 이렇게 불쾌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한미연합 훈련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양해를 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 훈련을 대폭 줄여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가 아니니까 한미연합훈련 공중훈련이 재개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 근데 김정은이 중퇴에 빠졌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보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역시 바다 쓸의 것이 기덕이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건 그 미국의 그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위독한 와중에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나 정보력이 이런 일개 기자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밖에 안 본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이게 훈련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유고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훈련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다른 조치를 내렸겠죠. 뭐 작전 상태에 들어가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는 건데 이걸 그 미국의 정보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거는 진짜 이게 국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속보가 뜨자마자 사실 다른 외신 기자들은 이거 지금 확인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심했던 것처럼 이 소스가 바로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에서 시작해서 이걸 CNN이 받아쓰고 그걸 우리나라 조중동이 그랬대 해가지고 그날 아주 방산주가 확 빠졌습니다. 제 방산주 어떡하실 거냐고. 지금 다시 추가 매수로. 지금 또 저점이니까 다시 사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건요. 언론들의 보도 행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가짜 뉴스라고 치고 왜 김정은은 안 나타나냐. 이게 가장 웃기는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김정은이 건강이 이상하대 이상설이 중퇴에 빠졌대라고 보도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야 됩니까?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장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스탠스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좀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쉬어야 된다고요. 지금 국가 지도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쉽지만 심혈관을 뚫었잖아요. 쉬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여정이 2인자고 아들이 10살이고 와이프가 몇 명까지 나올 게 뭐 있어 이게 지금. 기레기들은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선 이후에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ቃ 것도 없고 맞아. 하다가 나온 거야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긴 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어떤 서로 간의 믿음이랄까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유고가 돼버린다고 하면 트럼프도 그러니까 미국도 대한민국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길 바라는 거지. 맞아. 한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으면 좋겠고 한쪽에서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지금 동해 북부선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 남북 교류 사업으로 동해 북부선 건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다 면제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인 이제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남측에 있는 휴전선까지는 다 다시 복원을 할 거예요. 동해선 자체를 복원하고 다 해놓고 이래도 안 할래 하고 이제 그쪽을 꼬시는 쪽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북한이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죠. 원산으로 가고 금강산 가는 바로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기차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치면 공항 같은 걸 거기다 건설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여권도 검사하고 비자도 검사하고 국경 통과하는 그런 시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은 서울역에서도 저 동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갈 수 있고 부산에서도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원산 이런 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쭉 타고 가면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한 번도 대륙 국가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만 잠시 한 70년 정도 끊겨 있었잖아요. 잠시 끊겨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대륙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우리가 그 기차 타면서 여권 챙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앞으로는 기차를 탈 때도 여권을 꼭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신분증으로 가게 만들어야죠. 아니 어차피 러시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러시아로 넘어갈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권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천 간의 그 철도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요 노태우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들이 그 북한과의 평화 통일이나 평화 모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호전적인 애들 예를 들면은 뭐 이명박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천안함 사건이 뻥 났죠. 그러면 북한 니들이 해달라는 걸로 해줘 해가지고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돈 주려다가 그게 뻥 터뜨려지고 그러면서 천안함 북한이 폭파했으니까 니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거래 안 해 하고 오이사 조치 땅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남북관계가 다 망가지는 상태에 결정적으로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딱 닫아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풀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끼리 만나서 지금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 2번 만났죠. 기억들 그렇죠. 한번 더듬어 보세요. 평양에서도 만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착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노이가 결렬되는 바람에 강남구 출마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상태가 됐건 간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은 모든 행위는 명분이거든요. 시점이 180석의 의미 중에는 교착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뚫어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강원도당이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 와. 당연하죠. 땅값이 오를 텐데 저희들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해. 땅값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바라보면 내가 이 논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그 어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흐름, 이 흐름에 있어가지고 거부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 도지사가 그 최문순 지사가 엄청 잘하잖아요. 예. 인기 짱이지. 그리고 8석이었던 국회 의석 중에 반을 이제 가져왔지. 한 석이었던 자리를 반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위급한 거죠. 다음 선거 때 되면 싹쓸이 한 석도 못 얻을지 몰라요. 안전하서나 이동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특히 북한과의 사업이 그 강원도 쪽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강원도는 대부분 다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도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협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음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면은 바보가 되니까 지금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죽을 똥 살똥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경북이나 그 경남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선자만 놓고 전체 전국 지도를 보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이 득표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농담을 가지고 새롭게 그린 그 전국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균등하게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색깔로는 파란 쪽으로 더 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그 미래통합도당이죠. 미래통합도당이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시대적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곧 대구 시당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또 모든 예산할 때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잖아.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도 홍준표가 야 남북관계 좀 도와주자. 코로나 전국민 재난 지급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미움이 사라지면서 뭔가 뭐 당장 찍지는 못하더라도 호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 한번 보고 싶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훈 같은 이 척키 막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 이 개나리 같은 이 국회의원은 이 상황에서도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면서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바뀌어야 되는 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의 당원, 당규,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남북관계 중요하다. 남북평화 중요하다.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 복지. 지금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될 때다. 성장만 하면 뭐하니. 낙수 효과가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 가치 있다. 돕자.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지금 얘네들은 절대 시대적 흐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가장 재빨리 알아차린 게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인 거죠. 돕겠다. 훌륭하잖아. 총선 전부터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총선 전 도왔으면 그쪽 의석이 더 나오죠. 그쪽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이 깨어나 버리면은 표를 관성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두 석밖에 못 얻었겠지. 설마요. 아이씨.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착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게 진보일까요? 아니야.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게 진보의 아젠다야? 굳이 따지자면 민족의 아젠다겠지만 이건 상당히 보수의 아젠다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극우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겠지만 일반 보수의 아젠다는 남북한이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복지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가 좌파의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데 실제로 복지적 개념에서 보면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일반 보통 국민한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좌파의 아젠다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주의자일수록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조 원이라고 치자고 그 중에 1,000억 원을 세금으로 내나 2,000억 원을 세금으로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보수의 아젠다, 진보의 아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게 가장 후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더 버텨야죠. 야수님 지금 뭐 저녁에 약속 있죠? 여성이랑. 배고파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